고산동 동화쌤입니다. 논술 첨삭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학생이 나날이 이렇게 분석하는 게 늘어나고 생각하는 것도 늘어나지만 생각의 틀을 잡는 게 그게 어디 쉽습니까? 방향성을 맞아요. 잡는 게 그게 딱 되면 다 천재지. 응? 자꾸 연습해서 비슷한 게 나오면 맞추는 거예요. 본인이 못했다고 뭐 안달내지 말고 본인이 이렇게 해서 해보자. 해보게 되면 이 해본 걸 갖다가 일단은 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학교 다니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볼 시간은 없죠. 네. 그럼 영상을 보고 이걸 다시 써야죠. 네. 다시 써갖고 딱 보내면 되고 하루는 이렇게 영상 보고 다시 쓰고 하루는 새 거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써본 걸 피드백을 듣고 이걸 다시 써본 거, 이 써본 거에서 나와요. 그러면 다시 써요? 이제? 아니죠. 지금은 아직 수준이 안 됐어요. 그저 본인이 수준이 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새 거 쓰는 거예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논술 시험 봤을 때 쌤하고 해본 거 나왔냐? 그럼 다 네 그래요. 네. 20년 동안. 왜 그래요? 이 문과에서 쓸 수 있는 개념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 비슷해요. 쭉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연습해서 그걸 정리하는 걸 공부하는 것 뿐이에요. 네. 이해됐나요? 네. 근데 여기서 다 잘했는데 이거 안 건드려서 참 예. 100분이면 대략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짜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못 짰어요. 그 몇 자로 나눠. 그러니까 고려할 게 점점 많아지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분배. 뭘 실패는 아니, 약간. 어쨌든 좋은 거는 이렇게 지워놓고 했다는 건 잘했어요. 네. 근데 웃긴 거는 이 반면에면 어떤 거는 동그라미 치면 내 집단은 동그라미 치면 외 집단은 다 세모 쳐야죠. 그래야 분류가 되는데 왜 다 동그라미예요? 국어 체크법도 이거 어긋나는데. 아 그래요? 일단 다 중요한 건. 그래 중요한 거 내 외 집단은 세모 다 치고 내 집단은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국어도 그렇게 풀 때도 내 집단의 장점은 동그라미 1이고 내 집단의 장점은 동그라미 2고 외 집단의 장점은 동그라미 1이고 단점은요? 단점은 또 세모 2 세모 1 세모 2 그럼 장단 다 되잖아요. 그러면 쭈루룩 그렇게 나눠줄 텐데 동그라미를 다시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 집단인지 외 집단인지 더 헷갈리네. 이제 다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적고 흐름까지 잡은 거는 잘했어요. 조금씩 이제 잘하는 것도 생긴다는 거죠. 맨날 혼나기만 하겠어요. 네. 지운 거 잘했다. 하나. 오케이, 별 하나. 이렇게. 쓰면서 이 흐름을 쓴 거는 잘했다. 별 둘. 별 2개 딴 거예요, 별 2개. 자, 그런 다음에 여러 개 다 쓰고 정리를 하고 이 위에다가 흐름을 다 썼어요. 그러면 그렇게 본 상황에서 방학까지 흐름을 대면 이걸 큰 덩어리로 그죠? 여기에서는 이런 걸 쓰고 그거를 흐름으로 해서 여기에서 방학까지 이렇게 가자 하고 전체 덩어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해석을 하면서. 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쓰기가 더 1번 쓸 때는 이렇게 이 정도로 썼으면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쭈루룩 다 썼겠네요. 다만 이렇게 요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요걸 대체할 수 있는 예시를 쓰면 끝내줬는데 썼어요. 그러다가 이거 그냥 국가 얘기였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다른 거. 뭐야? 나는 이걸 예시 쓴 줄 알았네.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쓰고 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라까지 가나다라. 그러니까 가나다라의 특징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보면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다까지는 잘 썼는데 다 하고 라는 좀 얘네들밖에 없었어요. 쓰는 게 쓸만한 게. 밑에 있었다. 나다. 자, 테러 강조 이것도 이거 잘했습니다. 별 3개째. 이렇게 자꾸 뽑아내야 돼요. 근데 실업지수는 뭐? 재정부담은 뭐? 이렇게. 악영향. 아니 악영향이 아니라 테러는 뭐해서 악영? 정확하게. 테러는 증가해서 악영향, 범죄 증가율은 몇 프로, 재정부담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한 단계만 더. 이렇게 뜬금없이 하면 단어인데 조금만 더
한 단계만 쓸 수 있으면 가급적 많은 정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문제는 잘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잘 분석했어. 그죠? 문제 1.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를 나와 대립된 두 견해, 두 개. 그럼 두 견해를 써야죠. 뭐하고 뭐예요? 두 견해 단일 정체성, 다양한 정체성. 아, 단일과 정체성? 그럼 1대 단해, 개인과 사회네. 개인과 전체? 개인과 전체. 1대 다. 뭐 이런 것도 되고, 그죠? 네. 아니면 이건 전체고, 이건 개인 여러 개고. 저는 그것도 봤어요. 문화 상대주의랑 자문화 중심주의. 맞아, 그런 거 있지. 근데 쓰는 그걸 어떻게 다 써요? 활용을 하고,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비추는 거죠. 저 이렇게 다 생각은 했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갖고. 그러니까 흐름을 만들어 놔야죠. 이렇게, 여기 근처에다 다시 써야죠. 이게 명확하게 뭔지를 쓰고. 왜 여기다 떨어뜨려서 썼어요? 이 근처에다 써야지. 생각을 하려면. 이걸 하고 떨어져서 이거면 생각만 한 건데, 이걸 써놓고 이 근처에서 이게 느려가지고 마인드맵처럼 하면, 이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끊어져서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흐름을 쓸 때 이건 1, 2, 3, 4, 5로 쓰자. 이렇게 할 거는. 아니에요? 근데 쌤 있잖아요. 이거는 얘네가 둘 다, 얘네 나온 제가 3개 써놨잖아요. 이게 다 그냥 1, 2랑 이렇게 겹치면 어떡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1, 2가 겹친다고? 네. 1에다가 이런 부분을 쓰고 2에는 이런 부분을 쓰고 이렇게. 이거 3가지를 다 적어요 그렇게? 그리고 조금씩 섞어서 써도 되고. 어디다 이렇게 뼈대에다가 흡수를 어디다 시킬 거냐고. 자, 이게 뭐라고요? 화장품이요. 화장품. 네. 이건 뼈대가 있어. 그럼 어디에다가 한 다음에 색깔을 칠할 거냐고. 그럼 추가를 어디다 쓸 거냐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됐어요? 네. 문제 2번. 사례도 내집단 범위 성격 이해한다. 가다로 하냐. 다라로 예민인 바람직한 의견을 서술해라. 쟁점. 인종차별, 연민기준. 그 1번하고 2번의 관계는 뭐예요? 1번은 내 집단, 내 집단. 네, 내 집단, 이거는 내 뭐라고요? 집단인데 거기다가 그것도 있어요. 단일 정체성, 다양한 정체성도 있는데 얘는 뭐지? 난민을 외집단으로 보는 거고 얘는 이거는 난민을 내 집단으로 오케이, 보는 그거 연결해서 썼어요? 아니요? 어떻게 연결했어요? 아니, 내 집단으로 볼 때는 예멘 아예 웬만을. 따로 썼는데요? 에? 아예 따로 썼는데 그래, 이걸 썼겠죠. 네.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이 문제를 냈냐고. 이걸 배운 다음에 이 관점을 가지고 이걸 분석해보는 걸 조금 넣을 수도 있잖아. 네. 그걸 넣냐고. 네, 넣어야 되는데요. 넘는 거요. 그래서 1번은 서론이고, 이론이고, 네. 이론이고, 이건 사례 적용 문제라고. 네. 그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눠 볼수록 이 나눈 걸 가지고 여기다가 그걸 적용해 보라는 거지. 이 사례로. 약간 그렇게 한 거 같기도 한데.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론하고 사례, 이렇게 근데 적용된 겹치면 어떻게 그렇게? 뭘 겹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론 있잖아요. 여기 나온 이론을 썼으면 그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본다고 요 내용을 중심으로 써야 돼. 여기는 이론 설명을 중심으로 쓰는 거고. 네. 그러니까 써봐야 하는 거지. 그러면 찬성하고 반대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기준 중에 뭐냐고. 이건 기준 중에 뭐냐고. 이건 기준 중에 내 집단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외 집단을 통해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체가 내 집단으로 본 거고 이 자체가 내 집단으로 본 거고. 그러면 이렇게 외 집단으로 했을 때 반대 세력은 뭐라고 할 테고, 정부는 뭐라 그러고, 국민은 뭐라 그러고, 외국인들은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봤을 때, 정부는 뭐라 하고, 외국인들은 뭐라 그러고, 국민은 뭐라 그러고, 정작 난민들은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겠냐고, 너는.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이 특성이니까 이거는 상관없고, 이 특성은 이런 거지만, 여기에서 이 두 개가, 내 집단과 내 집단 애매할 때 충돌하는 이유는 뭐뭐가 나올 것 같다고. 그 충돌하면 뭐뭐가 나오는 요 세 개를 평가하는 방법은 뭐냐고. 아이고. 이 기준의 1, 2, 3위는 뭐냐고. 그래서 1번 기준, 2번 기준, 3번 기준을 몇 대 몇 대 몇으로의 기준을 총합으로 세워서
요 두 사례를 평가했을 때 이거는 몇 퍼센트는 이런 평가가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몇 퍼센트는 무슨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뭘 계산하고 이건 뭘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난민 정책은 최종적으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에 한계를 벗어나서 이런 기준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써주면 쭈루룩 연결되거든. 아이씨, 맨날 똑같은 방법을 해주는데 내가? 아니 그건 그런데 그건 먹는 게 아니라 도 이거 몇 번째 들어 이렇게 하는 거? 10번째, 아니, 7번째. 그래 10번은 들어야 알겠지. 네. 그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해요. 네. 됐어요? 자, 그러니까 단일 정체성도 다양한 정체성도 좋다는 거지. 다양한 정체성에 장단점이 있겠고 단일 정체성도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모르겠어. 아? 단일 정체성 하나니까 한 나라로 유지하기 좋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다양성을 뭐 다양으로 하면 여러 나라가 어울려가지고 서로 호흡하고 합의하고 그럼 이제 이상적일 가능성이 있고 이건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외하고 생각해본다. 그런데 요것과 요것이 둘 다 수용을 하면 이상적으로는 반반이라 좋을 것 같지만 두 개의 단점도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점의 보완점을 가지고 합쳐져야 단일 정체성과 다양한 정체성의 기준을 함께 만족하는데 어느 정도 실용적인 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캐퍼링은 영웅 메신저 있는데 내 집단 백인, 내 집단 영웅 이렇게 나눠도 상관은 없겠는데 이걸 누가 어떤 식으로 보느냐의 문제겠죠, 그죠? 영웅이냐 배신자의 문제도 그죠. 그래서 백인이 내 집단인 경우에 배신자로 보는 거고 흑인이 내 집단을 볼 경우에는 영웅으로 보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백인과 흑인의 갈등 속에서 왜 캐퍼비기는 그런 선택을 했느냐,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라는 거겠죠. 그게 옳다고 여겼으니까 그랬겠죠. 옳다고 얘기하면 그걸 왜 옳다고 판단하느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사람이 지향하는 지향성은 뭐냐 이런 거겠죠. 그랬을 때 이 백인들은 배신자라고 부르지만 뭘 이해를 해줘야 되느냐. 이 흑인들도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배신자 소리를 듣는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어떤 거를 더 존중해주고 그죠? 인정해줘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네. 똑같습니다. 난민 찬성하고 반대예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근거가 내 집단이기 때문에 찬성이고 왜 집단이고 반대냐? 왜 찬성하냐는 거죠. 찬성했을 때 가지고 소속감을 가진 같은 인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 난민 찬성 이렇게 하면 내 집단이기 때문에 그럼 내 집단과 내 집단의 범위를 크게 해줘야 된다. 왜? 그러면 뭐라고? 인류가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계인 지구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무슨 단점이 있고 무슨 태클이 걸린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안 됐을 때요? 네. 뭐가 안 됐을 때요? 이렇게 난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 세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인류성, 인간성을 무시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고 또 이런 난민들이 들어오고 외국에 했을 때 그 나라가 가지는 정체성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오고 하는 것들로 영향이 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 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문화가 성숙되지 못해서 선진국이나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외집단이라고 하면 남의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점을 여기다 다 얘기해 준 거잖아요. 요 장점은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반대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재정부장 불때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난민 반대를 한다고 이거 테러나 범죄가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반대를 하면. 그죠? 네? 반대를 한다. 난민을 반대하면 테러가 범죄 증가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될 거라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난민을 받아들여서 융화된 사회하고 극단적으로 대립이 있는 사회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테러가 어디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이 사회가 더 많을 수도 있죠. 사회의 융통성, 유연성이 없을 수 있고 재정 부담해서 이 난민을 받아서 재정이 부담되는 것처럼 난민 오는 것처럼 이거 하나의 상징적인 문제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수용력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자꾸 고령화되고 노동력도 떨어지는데 인구도 자꾸 그 감소를 만약에 하면 버텨나가겠어요, 그 사회가? 그러니까 그거네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그거의 극단적인 모습이 이 난민 문제죠. 그걸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의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상황도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난민 정착을 하기 위해서 국가 측면에서 어떤 단계로 국민한테 어떻게 교육하면서 이 난민들한테는 어떻게 해주면서 세계에는 어떻게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지의 문제들이 여기에 고려한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 속에서 조금 몇 개 나름대로 학생 나름대로 써주는 거죠. 네. 이건 국가가 지금 현 입장이고 국민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쓴 거예요. 이런 자세를 안 갖고 있으면 좋은데 안 갖고 있으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난민을 수용하고 난민을 했을 때 이 기준은 요거 두 개에서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 미리 만들어 놔야 되잖아. 네. 그 심신을 강화하고 했을 때 순차적으로 요거를 해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그거를 규범화하고 다른 나라와 대응 관계에서 봤을 때 그거를 비교를 해서 세계화시키고 이렇게. 네. 근데 약간 모순인 게 막 엄청 받는다고 수용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두 명밖에 안 했잖아요. 결국엔 가려받는 거지. 네. 그럼 눈 가리고 앙하는 거지. 그럼 그 눈 가리고 앙하는 걸 세계 사람들이 알 거라고 모를 거라고. 알겠죠. 알 거라고. 그러니까 세계인으로 살기 위해서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네. 왜? 세계 속에서 뭐라고? 종교적 충돌이나 국지적 충돌이 강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여기가 강하면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요 안에서 볼 때는 이쪽이 다 난민, 경제 난민, 네. 종교 난민, 전쟁 난민, 난민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진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를 해서 그 난민에 대한 네 생각을 한번 밝혀보라는 얘기였지.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쓰긴 썼어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봤고. 근데 이제 글을 어떤 식으로 썼냐는 문제지. 그게 문제죠. 자, 여기서 단일한 문화 정체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왜 이렇게 길어? 간단하게. 처음엔 그냥 제시해줬어요, 다. 하나의 비전을 고귀한다만 연결된다고 본다. 하나의 비전은 이렇게 되면 하나의 비전은 단일한 문화 정체성을 뜻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간단하게. 더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스스로 뭐라고요? 이 문장을 더 짧게 쓰는 방법을 갖고 연습을 해보면 이런 연습한 문장을 쓰게 돼요. 나중에. 똑같어요. 똑같이 단일문 정체성을 또 썼어요. 단일 정체성 단어 또 썼어요. 지시어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맞는데 단점은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데 그 수식이 길어. 권력자들의 권력주의도 써도 단점은 권력유지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끝인데 권력유지니까 권력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팍팍 주어 서술해서 이렇게 수식어가 굉장히 길다는 거죠. 이제. 네. 또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한한다. 근데 문화에 안 쓰고 다양성과 역동성을 현재한다 이렇게도 알 수 있는데 단일 정체성의 입장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다양한 정체성을 보완을 위하여 이렇게 썼는데 이거 다 또 썼는데 보완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줄여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아니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훨씬 줄여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계해서 설렁설렁 확확 줄였는데 다양한 정체성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극단적인 장단 중심주의와 전체를 발전하지 않도록 뭐 점검하는 거예요. 그건 입에 발린 듯이 쓰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걸 조금 건드려줘서 시험이니까 왜 안 쓰면 그걸 모르는 자니까. 그래서 뭐 이거 나쁘지 않아요. 나의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똑같으면 또 주장하는 입장은 국가의 약화 해체를 만들 수 있다고 비판받는다. 다양성이 국가 약화와 해체를 이렇게 보면 끝나는데 이걸 줄여서 정체성의 다양성이?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다양성 보시면 다양성. 해체를 국가의 약화와 해체를 만들 수 있다고 비판받는다. 국가의 약화 해체에 또 쏘쏘. 그러니까 막 주어는 써야겠는데 지시어는 안 되고. 이것도 다양한 정체성과 똑같은.
자, 그러니까 뭐 결국 그죠? 결국 뭐라고? 하나의 정체성.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만들어야 한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다른 말로. 예를 들면 과거 삼국시대 왕들이 하나로 모으기 위해 불교라는 이거 잘 생각했네. 이거 써있어요 본문에? 아니요. 오케이, 이거 별 2개. 별 2개. 처음으로 받은 별 2개. 개편이 국회에 대한 격리를 하지 않은 것은, 배신자라고 하는 것은 백인이 내린 내 집단 형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죠? 캐페닉의 경례 사례. 이렇게 해서 되는데. 다 알아, 교수들. 다 한다고 생각했어. 네. 백인자는 배신자로 볼 것이다. 네. 그치? 다양성과 국가 정체성의, 국가 정체성, 다양성과 국가 정체성의 충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고, 이렇게 길게 썼네. 커녕 차별한 행위까지 한다. 이렇게. 이는 백인들의 권력 유지 순환으로 판단한 것이다. 개편에는. 그치? 그러니까, 다양한 정체성을 위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그치? 자, 하지만, 이런 다양성이 국가 내부에 논란이 되고, 혼란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지만, 이런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면, 이 논란을 떠나서, 이 사람의 입장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와, 네. 백인들은 왜 비난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이렇게 나가도 되는지. 그걸 어떻게 분석해요? 배신자로 백인들이 왜 부르냐고. 배신자들이라고 부르냐고요? 백인들은 왜 배신자라고 부르냐고. 국기에 격리 안 했다고. 자기들의 그 정체성, 시작의 정체성. 시작점은 자기들이고, 자기들이 국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네. 자기들이 만든 틀 안에서 니네는 따라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권력의 유지수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 근데 이건 백인들 입장에서 본 거예요. 아, 그러면 흑인들은 왜 영웅으로 보는지. 그걸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서 써준 거잖아. 썼네. 캐퍼닉은 영웅으로 보는 집단들은 포함한 흑인의 내 집단이다. 왜? 네? 왜냐? 이게 왜 차별을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흑인들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가지고 뭘 느껴?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 그래서 따라서 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 사람 퇴출되기도 하고. 근데 사례문에서는 그 배신자들의 집단, 그러니까 백인들 집단의 그 기능, 역할, 결과만 얘기해줬어요. 자, 근데 이것도 안 썼지. 이 캔은 백인들은 내 집단을 요만큼만 봐. 백인들하고 국가 격리하는. 캔은 백인과 흑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요거를 다 내 집단으로 봐. 네. 그 내 집단의 크기의 차이에 대해서 써놓은 게 없는데. 내 집단의 크기. 이 잠깐만. 캔은 내 집단을 흑인과 백인을 다 합친 걸로 본다고. 네. 백인들은 내 집단을 이 국가에 격리하는 백인들, 요게 자신만의 따르는 백인만. 그 규칙에 따르는 사람을 내 집단으로 본다고. 백인만. 하지만 어쨌든 규칙에 따르는 사람만. 네. 그러니까 흑인들은 아니다라고도 보기도 한다고. 음. 그러니까 내 집단의 크기가 다르다고. 아. 그 생각을 안 한 거지. 네. 내 집단을 쪼개보니까 외 집단이 강력하게 생겨버린 거지, 얘네는. 내 집단을 크게 해버리니까 외 집단이 안에 들어가 버린 거지. 네? 잠깐만요. 약간 이해 안 돼요. 네. 내 집단을 작게 해버리니까 밖에 내 집단이 생긴 거지. 밖에 외 집단이요? 외 집단. 대립되는 거지. 흑인, 백인, 흑인. 네. 얘는 내 집단을 크게 해버리니까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양성으로 돼버린 거지. 네. 다양성으로 돼버리니까 이 경계가 불분명해진 거지. 그러면 이 안에서 충돌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내 집단이 크면 이 바깥의 외 집단은 배척하지 말라는 거죠. 네? 배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 집단이 아니라 내 집단이니까 이 안에서 대화할 문제라는 거지. 배척하고 이 남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캐의 생각은 더 크지.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더 뚜렷하지, 명확하게.
그런데 이런 작은 명확한 거에서 글로벌로 변해가니까 K의 생각이 사람들이 지지를 받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해주지 않았다는 게 읽어보니까. 네. 생각 못했어요. 다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보고. 나도 이거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으니까, 네. 이런 생각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어. 그러다 글을 쓰는 거야. 그거를 읽는 사람도 읽는 문제인데, 생각을 해봐야 그걸 분류를 하고, 쓰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해봤어야지, 이런 얘기 논의할 만하지, 하는 틀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 생각을 나누는 방법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논술을 쓰고 내가 가르친 애들이 대박이 나는 거지. 생각하는 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맞아요. 지금 생각하는 걸 계속 가르치는 거지.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논술은 뭐라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니까 논리적으로 뭐라고? 인과관계를 가지고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생각 확장을 가르치는 거지. 이건데 이것까지 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 이 방향성 되면 완전히 이제 잘 쓰는 애가 되는 거지. 사례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 입장은 찬성만 하면 돼요. 찬성은 이렇게 당연히 사례 나오니까. 난민 수용 찬성 입장은요? 수용 찬성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뭐야? 왜 이렇게 길으실까 맨날. 수용 찬성. 뭔가. 내 집단으로 보고 있다. 오, 좋네요 이렇게. 자, 왜? 근거. 뿌리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며 범위를 넓게 본다. 그리고 같은 목적과 소속국을 가진 내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같은에서 인류라는 같은 목적, 네. 소속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어떤 상황에서 뿌리를 못했지만 너무 길어. 뿌리만 하고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추가. 이게 그거. 상징적으로. 그만. 반면 난민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외 집단으로 본다. 그래서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보는 걸로 본다. 그래서 요거에서 이렇게 본 사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렇게 쏘면 되는데 이걸 확 줄이고. 장단점이요? 난민을 내 집단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저희 대회도 그랬잖아. 캐도. 작게 보고. 인류라는 목표에 글로벌화되고 높은 그거는 되겠지만 다양성을 융화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사회가 성숙이 돼야 된다. 그럼 장단점이 뭔데? 장단점 했잖아. 다양성을 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근데 이게 뭐라고? 글로벌하게 크게 넓은 시각으로 봐서 인류와 묘합하고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사고방식일 수도 있다. 순식간에 장단법을 써버리는데 단점은 이렇게 안 써. 말빨만지다. 이렇게 하면 속으로.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뭐라고? 이렇게 외집단으로 보는 단점은 자기 고유 문화를 지킬 수 있고 편리하게 살 수 있지만 세계화 근로화되는 상황에서 탄력성 있게 세계인과 같이 어울려서 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민족주의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딱 쓰면 끝이네. 말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딱 다 나오죠? 나 직업이. 네. 난 직업이 너는 선생님, 너는 학생일 뿐이고. 네. 왜 그래? 남해들은 우리 지구촌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내 집단 일도 보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너는 앞의 시각을 따진 거지. 네.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추상적으로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난민 수용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나왔다. 네.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 여러 입장이 나오고 있고, 그걸 분석해 보면 첫째, 국가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둘째, 청와대 청원도 있고, 둘째, 심사, 법률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고, 셋째, 그 다음에, 국민들의 생각, 생각에서는 하고 쭈르륵 쓰고, 다섯째, 넷째, 이렇게 누구는 해. 이렇게 다 썼죠. 그렇다면 결국은 난민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서는 요거, 이런 문제에서는 요거, 이런 문제에서는 요거, 이런 문제에서는 요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기반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논문인데요? 그런 식으로 논문 쓰는 거야. 이게 소논문, 간절한. 네. 짧게. 그랬을 때 현재
더 보완할 것은 이거는 이거, 뭐 교육, 이 부분은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네 개 중에서 순서로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좋겠지만 가장 부족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를 봐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다 쓴 거네, 니들은. 오, 다 쓰긴 썼는데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디테일하게 좀 더 파고도. 자, 그런데 접하거든. 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장단도 쓰고 이렇게 장단도 쓰고 이렇게 쭈르륵 해갖고 근거 쓰고 막 네 번째 하고 제 장단점이 아니에요. 언제 그러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쓰면 경쟁권을 넘어가 홀랑. 그래서 학교급 근처에서 싸우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너는 여기 쓰고 있는데 이것도 돌파해서 여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그래서 뜬금을 쓸 수도 있는데 자꾸 얘기해주니까 여기를 향해 가야지, 여기를 향해 가야지, 여기를 향해 가야지 이렇게 7번째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별표들도 늘었어요.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네. 별표들도 늘었는데 또 뭐를 했냐?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명확하게 눈으로 딱 보이게 해놨어야 되는데 이걸 까르고 하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서 해버려서 이걸 또 어떻게 또 도식화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형식 단락을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하나 쓰면 요거 핵심 두 가지씩이 뭐고 요거는 뭐고 요건 뭐고 요 핵심 여기다 써주면 돼. 한 줄씩. 아까 이에 제가 한 거는 그러면 그냥 분석? 어떤 거? 네가 말하는 거 여기 이거 쓰고 잘라는 거 이거? 네. 아니 네가 말하는 건 네가 처음 요거? 네. 분석. 분석. 그럼 제 서론이 뭐예요? 본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어디 갔다가 어디로 가야 돼? 네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교육 아니요. 그거는 네가 분석한 거예요. 분석. 치밀하게. 근데 머릿속에서 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거 쓰고 처음에는 요걸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쓰고 그다음에 이걸 써야지 이렇게 대략 잡은 거지. 네. 그 2000문장은 뭘로 쓸 거고 이 결론은 뭐고 이 결론은 뭐고 이 결론은 뭐고 그래서 이 결론을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 1, 2, 3, 4, 5번은 어떻게 쓸 거냐고. 글로. 그래야 그걸 보고 쭈르륵 한다. 이거 쓴 다음에 예시 쓰고 이거 쓴 다음에 예시 쓰고 설명 쓰고 이거 쓴 다음에 예시 쓰고 정반해서 장단점 쓰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거 쓴 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럼 글 쭈르륵 나오네.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